제가 초등학교 시절 집안의 사정으로 잠시 외할머니 댁에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당시 외할아버지는 꾸준히 일을 하고 계셨는데 그게 무슨 일인지는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직업은 바로 장의사. 죽은 사람의 시신을 장례 절차에 맞게 여러 방식으로 처리해주는 그런 직업 말이에요. 제가 외할머니 댁에서 살았던 기간은 짧지도 길지도 않은 약 2년 정도의 시간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흑염소를 키웠고 거름을 뿌릴 시기가 되면 온 동네가 거름 냄새로 진동을 하는 말 그대로 진짜 시골 동네였습니다. 각자 주택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그런 마을에서 바로 이웃집인 옆집하고는 대부분 알고 지낸 횟수가 두 자릿수를 넘어가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 동네에서 살면서 겪었던 신기한 일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당시 처음 할머니네 집으로 보내지고 그 집에 옷가지만 챙겨서 들어갈 때 제가 할머니 집에서 느꼈던 분위기는 무지 포근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포근한 말이에요. 할머니 댁은 오래된 낡은 시골집이었는데 주방, 작은 방, 큰 방, 화장실 뭐 그 정도가 딸려있는 집이었습니다. 신기한 건 큰 방과 작은 방을 지나는 기둥에 부적이 있고 또 현관 들어오는 입구에도 부적이 있고 주방에도 부적이 붙어 있었다는 거죠. 또 화장실은 현대식이 아닌 굉장히 오래된 푸세식이었고요. 당시 저희 집의 바로 맞은편에는 저희 집과 똑같은 구조의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할머니 한 분이 지내고 계셨는데 저는 그 할머니를 무당할머니라고 부르곤 했어요. 왜냐면 할머니께서 제게 무당할머니라고 부르라고 하셨거든요. 저를 무척 이뻐해 주셨고 귀여워해 주셨습니다. 맛있는 먹을 것도 많이 챙겨주셨고요. 제가 외할머니 댁으로 이사를 마치고 얼마 후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평소같이 학교를 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노래를 부르면서 걸어오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은 즐겁잖아요. 그래서 흥얼흥얼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집으로 향하기 위해서 꼭 지나쳐야 하는 골목 쪽에 웬 정장을 입은 오빠 한 명이 서서 손에 든 종이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뭐지? 웬 사람이지? 싶은 호기심은 있었지만 내 알바인가 싶어서 그냥 지나치려고 했죠. 친구야, 나 좀 도와줄래? 낮은 목소리로 저를 부르는 소리에 순진한 저는 아무 의심이 없이 젊은 오빠의 곁으로 다가섰습니다. 내가 여기 좀 찾아가려고 하는데 손에 든 종이를 제게 넘겨주는데 희한한 게 종이는 그저 백지였습니다. 앞뒤 돌려가면서 이리저리 쳐다봐도 무조건 그건 백지일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는 표정으로 오빠를 올려다보자 뭐라 위치를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들어보니 딱 우리 동네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곳이니까 내가 데려다 주겠다 하고 친절을 베풀었죠. 그 오빠는 고맙다고 하면서 자기가 길치여서 길을 잘 잃어버리니까 미안하지만 손 좀 잡고 가줄 수 있냐면서 자기 손을 내밀었어요. 그래서 순수한 저는 그 손을 덥석 잡아주었죠. 근데 손이 되게 축축하더라고요. 땀이 엄청 많은 건지 뭔지. 기왕 베푼 친절인데 손을 거두는 것도 무안해서 그냥 신경 쓰지 말자 하고서 이런저런 담소를 주고받으며 저희 동네 어귀에 들어섰습니다. 저희가 나눈 이야기는 별거 없었어요. 몇 살이니? 학교 어디 다니니? 어디 사니? 뭐 그런 평범한 질문과 그거에 대한 답변이었죠. 막 이야기하다가 저희 집 근처에 다다라서 무당할머니 집 앞을 지났는데 갑자기 무당할머니가 키우던 누렁이가 우렁찬 소리로 짖기 시작하는 겁니다. 평소에는 짖지도 않아서 벙어리인가 싶을 정도였던 강아지였는데 말이죠. 문을 발로 막 긁어대더니 갑자기 열린 문으로 뛰쳐나와 저희를 가로막고 짖어대는 누렁이. 누렁이가 짖는 건 처음 봐서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얘 원래는 되게 순해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오빠. 그렇게 말해주려고 고개를 돌린 저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손을 잡고 끌고 오던 정장을 입은 오빠는 어디로 사라지고 발이 허공에 둥둥 떠서 목은 귀개하게 꺾인 보랏빛을 띠는 이상한 사람이 혀를 아주 길게 늘어뜨리고 저는 그 혀를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축축하다고 느낀 것은 손이 아니고 혀였습니다. 고개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무서워 눈알만 대구르르 굴리다가 그 이상한 것과 눈이 마주친 순간 본능적으로 위기를 직감했습니다. 아, 이거 큰일 났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영화나 드라마 보면 그렇잖아요. 도로에서 자기를 향해 달려오는 차를 보고도 굳어서 가만히 서 있는 그런 장면. 그것처럼 저도 그 자리에 굳어서 보랏빛 이상한 것과 서로 마주보는 상태가 돼버리고 만 거죠.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르겠어요. 기이한 생김새만 바라보며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기분을 느끼던 찰나 무당 할머니네 누렁이가 제 바짓가랑이를 물고 저를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약간 들어서 제가 붙잡고 있는 혀를 털어내려고 손을 이리저리 흔들어대는데 끈끈이가 붙은 마냥 떨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누렁이에게 끌리다시피 해서 무당 할머니 댁 현관으로 들어서려는 순간 혀가 잡아당기는 힘이 강해지면서 목이 꺾인 그것이 눈알이 빠져나올 것 같이 커진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 순간 언제 나오신 건지 무당 할머니가 나타나 제 뺨을 엄청난 힘으로 때리셨습니다. 시퍼런 놈의 새끼가. 그 보랏빛 무언가를 보면서 우렁차게 욕을 내뱉으시는데 그 순간 그 이상한 게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얼얼한 뺨을 만지는 저를 3초간 바라보던 무당 할머니. 너는 떡이나 먹고 가라. 어여. 저를 끌고 들어가 백설기를 주시는 무당 할머니. 어찌된 일인지 모르시는 통에 골목에서 양복 입은 오빠를 만나서 데려다 주려고 어쩌고 저쩌고 하며 이야기를 하다 펑펑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인자한 목소리로 이제 괜찮을 거야 라며 복주머니 하나를 제게 건네셨어요. 이거 봐도. 집 가서 여는 건 괜찮은데 집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열어서는 안 돼. 알았지?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이상한 것을 쫓아내주신 무당 할머니다 보니까 그 당부를 안 들을 수가 없었죠. 집도 바로 앞이었고 말이죠. 저는 그 복주머니를 가방 앞주머니에 넣고 한동안은 계속 들고 다녔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나중에 듣게 됐어요. 제가 보랏빛의 혓바닥을 길게 늘어뜨린 못 꺾인 그것을 만났던 날, 장의사이신 할아버지께서 염을 한 건 진행하셨다고요. 동네에 목을 매달아 자살한 청년을 맡게 되신 건데 무슨 사연으로 청년이 자살을 한 건지는 몰라도 꽤나 시간이 걸려서 발견되는 바람에 얼굴이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다고요. 또 염을 하는데 자꾸 혀가 나오고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아서 찹쌀가루와 소금물로 경단을 주먹밥 크기로 크게 빚어서 삼배로 싸서 입에 넣어주셨다고요. 이 행위는 저승 가는 길에 먹는 일종의 식량 같은 그런 의미래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입을 벌리는 시신은 배가 고프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크게 경단에 뭉쳐서 넣어주셨다고 합니다. 무당 할머니는 그러셨습니다. 보랏빛 귀신은 저희 할아버지가 염을 하면서 배고프지 말라고 경단까지 빚어 먹여줬는데도 배가 허해서 절 식량 삼으려고 데리러 온 거였다고요. 또 무당 할머니가 제게 주셨던 백설기떡. 무당 할머니는 항상 백설기만 빚으셨거든요. 그 이유는 지나가는 길에 배고픈 귀신이 있으면 사람 해코지하지 말고 이 백설기나 먹고 가라 라는 의미로 만드시는 거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혹시 어느 날 길에서 백지를 들고 길을 찾는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은 꼭 못 본 채 하시기 바랍니다.